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B4조 비빔밥조는 음악 플랫폼 유저 행동을 주제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발표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개요, 데이터 EDA, 데이터 분석, 분석 결과 및 결론,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예측 및 한계점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기업 데이터는 스포티파이 데이터입니다. 스포티파이는 음원 스트리밍, 팟캐스트, 오디오북 서비스 등 종합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으로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사용자 수 현황입니다. 2023년 1분기에 MAU가 5억 명, 구독자 수 2억 명으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도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달리 국내 MAU는 47만으로 타 음원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이는 멜론, 유튜브 뮤직, 지니 뮤직 등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의 음악 시장 장악과 스포티파이의 국내 아티스트 음원 확보 미비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유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포티파이의 국내 사용자 수 및 매출 증대를 목표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탐색을 위해 태블로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포티파이 서브스크립션 플랜 필드로 필터를 만들어 유료와 무료 고객을 분류하고 각 사용자 그룹의 응원 성향과 팟캐스트 성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EDA 결과 음악 대비 팟캐스트 선호 비율이 무료 고객은 17%, 유료 고객은 38%로 유료 고객의 팟캐스트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유료 고객과 무료 고객의 팟캐스트 선호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설을 순열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전 무료와 유료 그룹의 표본의 크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료 고객은 424명, 유료 고객은 96명으로 표본 크기의 비율이 4대1로 무료 고객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료 고객 96명을 무작위로 재출출하여 두 표본의 크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저희는 본래 T검정을 사용하려 했으나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T검정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해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순열 검정은 데이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거나 특이한 통계량을 사용하더라도 표본 집단 간 비교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검정을 위해 순열 검정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검정 결과 P밸류가 0.0008으로 유의 수준인 0.05 이하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유료 고객과 무료 고객의 팟캐스트 선호 비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유료 고객의 경우 무료 고객보다 팟캐스트 컨텐츠를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순열 검정 결과와 더불어 유료 고객의 팟캐스트 형식을 살펴보았을 때 팟캐스트의 어떤 형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한 사용자의 비율이 26.28%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분석 내용을 합하였을 때 유료 고객이 팟캐스트를 선호하긴 하나 이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재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팟캐스트 컨텐츠의 발굴에 초점을 두어 액션 플랜을 제시합니다. 액션 플랜은 발표 후반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설입니다. RFM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면 각 세그먼트별 유의미한 성향 차이가 관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 검증 방법으로 RFM 기반 비지도 학습 클러스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유료 사용자의 RFM 스코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스케일링 후 RFM 스코어를 축으로 유저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플롯 결과 RFM 조합이 총 20개로 350명의 유저를 분류하는 데 있어 조합의 개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타임스탬프 고유값이 6개로 리센시와 프리퀀시를 계산하기에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포티파이의 구독 모델이 RFM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대신 매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성별, 연령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대, 30대 여성 고객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20대, 30대 여성 고객의 타겟으로 하여 인사이트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인사이트 및 액션 플랜 도출입니다. 팟캐스트의 컨텐츠 형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ASMR 컨텐츠와 아티스트 라이브 컨텐츠를 제안합니다. ASMR이란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즉 자율감각 쾌감 반응 줄임말로 한국에서는 일상소음 혹은 백색 잡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ASMR 관련 컨텐츠는 주로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유튜브 ASMR 컨텐츠는 비디오 플랫폼 특성상 대체로 시각적인 자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ASMR 컨텐츠는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특성에 맞게 오직 사운드로만 구성된 ASMR 채널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아티스트 라이브는 2020년 출시된 쌍방향 음성 기반의 소셜미디어 클럽하우스를 차용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는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들이 참여하여 대중과 소통을 하며 창업 1년 내 유니콘 반열에 등극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명인의 이탈과 함께 이용자의 대거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아티스트와 전속 계약을 진행하여 꾸준히 스포티파이의 이용자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타겟 고객인 20대, 30대 여성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EDA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대, 30대 여성 사용자들의 멜로디 장르를 선호하고 대부분 밤에 음악을 들으며 슬프고 우울할 때 음악을 듣는다고 답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보여드리면서 결과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원 관련 데이터 분석입니다. 무료 고객의 경우 리스닝 컨텐츠의 내용을 보시면 팟캐스트의 선호도가 17.22%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료 고객의 경우에 팟캐스트 선호도가 38.5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유저들의 팟캐스트 형식 대답을 보시면 좋아하는 형식이 없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6%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대별, 성별, 매출 기여도입니다. 20대에서 30대 여성 고객의 매출 기여도가 54%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출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여기도 역시 20대, 30대 여성의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20대와 30대 여성 고객을 집중으로 하여 데이터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 30대 유료 여성 고객의 경우 슬프고 멜랑콜리한 음악을 좋아했으며 그리고 음악을 듣는 시간대는 54%로 밤에 듣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 예측입니다. 스트리밍 기술의 발달, AI 스피커의 대중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컨텐츠 수요 증가 등의 원인으로 향후 음악 시장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디오는 영상 컨텐츠에 비해 시각적인 필요도 없고 멀티태스킹도 훨씬 수월합니다. 반자율주행,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지금은 단순 이동수단에서 삶, 여가, 거주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내 경험에 대한 고객의 니즈 증대로 귀로 듣는 다양한 컨텐츠보다 직관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에서는 기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접할 수 없는 노래를 손쉽게 접할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요금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중 듀오는 각각의 개인 계정을 사할 수 있어 개인 이용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코리아는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한국 소비자들이 음악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광고로 황금 시간대 TV 광고와 오프라인 팝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와 오디오북 외에 추가될 새로운 카테고리인 콘서트 티켓 판매 등 다양합니다. 한류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악은 국제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코리아는 이러한 한류 트렌드를 지원하고 국내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인디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더 많은 음악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이렇게 스포티파이 코리아는 국내 인디 뮤지션을 지원해주며 아티스트에게는 기회를, 사용자들에게는 새로운 음악 장르와 아티스트를 소개하기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한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출처가 인도 스포티파이이기에 글로벌 또는 한국을 타겟으로 액션 플랜을 도출하기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타임스탬프 값이 부족하여 RFM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RFM 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API를 통해 유저의 행동 특성을 수집하려 했으나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시스템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